강과 후에 교복 입고 떡볶이 먹으러 가고 싶었는데 저희는 외출 나가는 것도 선생님 허락 필요하고 근데 그 외출 이유가 떡볶이 먹고 싶어서 이러면 무조건 집합이고 성우랑 친구 아 그래요? 네. 아 두 분이 친구분이세요? 아 전 동생분인 줄 알았는데 당연히 동생분일 줄 알았는데 너무 좋다. 사람 마음이 또 사람 마음이 또 저기서 또 급여를 올려주면 속아서 왔거든요. 또. 저는 속아서 왔어요? 네, 모터 달린 밴 줄 알았는데 가서 그냥 수영도 못 하는데 수영 못하세요? 이상한 국가대표. 그럼 예지 선수는 언제까지 할 생각이세요? 저는 30 되기 전에 그만두고 싶은 바람이에요. 그래요? 네. 금메달 따고 무슨 금메달이요? 올림픽. 올림픽 그 후배들한테 넘겨준다고. 난 1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혼자 막 엄청 울었어요. 밤마다 맨날 울고 왜 나만 원해서가 아니라 쫓겨 하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쫓기듯이. 제가 저를 너무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는 금메달 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은메달로. 메달 딱 따니까 1등으로 딱 들어오니까 눈물이 막 나는데 막 너무 감격의 눈물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무슨 고생을 했는데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카레라였습니다. 저는 지금 미사리 경정공원으로 왔습니다. 여기 되게 한산해요. 정말 한산해요. 그래서 어떻게 찾지? 어디서 오시는 길이세요? 진주에서 왔어요. 진주. 네. 원래 댁이 진주세요? 원래는 서울에서 20년 넘게 살다가 집이 이사를 해가지고 네. 진주로 가고 팀도 이제 진주로 옮겨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는 그러면은 오로지 예지 선수. 아니 그것 때문 아니고 부모님이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네. 저요? 예. 거의 소녀 가장이에요. 기둥이에요 제가. 그럼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조정 이제 내년이면 13년 차고 13년 대표팀 차. 네. 9년 차가 되는 네. 조정 국가대표 선수 김예지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국가대표만 9년 차요? 네 이제 내년이면 9년 차 돼요. 네, 9년 차요? 국가대표 매년 이렇게 선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매년 선발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네. 매년? 네. 애초에 선수촌이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닌데 아, 그래요?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네. 근데 또 나오는 선수들 중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운도 좋고 네.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네. 운 좋게 계속 9년째 이어가고 있어요. 아, 운 좋게가 아니죠. 본인이 필요한 노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느껴져 진짜. 네이버에서 제가 쳐봤어요. 아, 네. 되게 프로필 화려하시더라고요. 엄청 길어요. 수상 내역이 엄청 길더라고요. 대표팀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되게 빨리 들어갔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들어가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네. 네, 올림픽도 2번 정도 나가고 아시안 게임도 2번 정도 뛰고. 예지 선수도 그러면은 이쪽 주변에서 학교를 다니셨나요? 저 여기 서울 최고에서 학교 서울 최고. 체중 최고 나왔어요. 서울 최고 나오시고. 네. 그다음 중학교 때부터 그러면 조정을 하셨던 거예요? 네. 2007년부터 1학년 때부터. 네. 조정이라는 거는 중학교 때 시작을 안 하면 아예 시작을 못 하는 운동인가요? 평균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요. 아, 그래요? 네, 중학교 때 시작을 해요? 시작하면 일찍 시작한 편인 거예요. 네. 근데 중학교 때 이미 프랑스도 한번 갔다 오셨는데 네. 보통은 고등학교 때 시작을 해요. 네, 보통 고등학교 때 시작을 많이 해요. 네. 그러면은 조정을 하려고 마음 먹고 하는 선수들이 대부분인가요? 아니면 한번 주위에 조정하신 분들 많으니까 들어보시면은 거의- 아니면은 그냥 이쪽 근처에 학교를 다니다가 네. 우연찮게 그렇게 조정을 하시나요? 뭐 거의 조정을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보다는 네. 다른 운동을 하다가 네. 선생님들 눈에 띄어서라든가 이제 할 생각이 없었는데 체격 조건이 좋다 보니까 체육 선생님들끼리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거의 반강제로 끌려오는 애들이 많았어요. 이게 인기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인기 종목이면 서로 가려고 할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네, 뭔지도 선생님들 모르고. 보기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네. 일단 너 되게 잘할 것 같아. 너 이거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 해서 네. 오는 거. 네. 선생님들끼리 주변에 괜찮은 애 있으면 좀 데려다 달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이러니까 괜찮은 애 있으면 데려다 주는데 거의 가면 끝난 거죠. 저처럼 이렇게 한 10몇 년 밀리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뭐랄까 본인이 하고 싶어서 운동을 하는 거하고 네. 그냥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와서 그냥 하는 거하고는 조금 마음가짐 자세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처음에 그 마음을 어떻게 잡아요? 마음을 잡기 전에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돌려요. 아. 체력을 만들어버리고. 네. 그럼 이제 그 생활이 익숙해질 때쯤에 나가서 시합을 뛰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하기는 되게 싫어했는데 네. 나가면 일단 1등을 해야 된다는 승부욕이 되게 세가지고 일단 시합은 나왔으니까 1등은 하는데 그만두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들이 되게 골치가 아팠던 게 성적을 안 내고 나가고 싶다 그러면 내보내줬을 텐데 아 그만둘래요 이러고 나가면 1등하고 끝나자마자 또 그만둘래요 이러니까 놔줄 수가 없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가장 중점적인 예지 선수의 관리 포인트는 운동이 아니라 멘탈 관리네요. 아, 네. 맞아요. 제가 멘탈이 진짜 약해서 유리라고. 근데 이게 성적이 안 나와서 약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힘들고 나오는데 힘드니까요. 놀고 싶고 이런. 그렇죠. 한창 놀고 싶을 때죠 진짜. 제가 교복을 한 번도 안 입어봤어요. 아 진짜요? 네, 그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네. 어떻게 빌려서라도 입었어야 되는데. 네. 항상 운동복 차림으로. 네, 학교 자체도 교복이 그때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교복이 있다고 해도 추리닝이 교복이어서 네, 그 막 와이 입고 막 이렇게 치마 팔락팔락거리는 거 입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통 내가 학생 때 누려야 될 거 못 누린 게 되게 아쉽잖아요 사실. 맞아요. 어렸을 때는 방과 후에 교복 입고 떡볶이 먹으러 가고 싶었는데 저희는 외출 나가는 것도 선생님 허락 필요하고 외출 언니들한테 막 다 얘기해야 되고 근데 그 외출 이유가 떡볶이 먹고 싶어서 이러면 무조건 집합이고. 그 대학교는? 이제 경운대학교라고 실업팀 다니면서 대학교도 같이 겸비하고 그랬었어요. 아 보통은 대학교를 가거나 실업팀을 선택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어떻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학교에서 약간 이제 편의를 봐주면서 같은 시청 이쪽이었고 그래서 실업팀은 사실 바로 일을 시작하는 거고 네. 대학교는 계속 이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두 개를 다 할 수 있네요. 본인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거는? 의지만 있고 이제 운도 좀 따라주고. 운도 따라주고. 그럼 대학교는 무슨 과 다니세요? 저요? 사회체육학과 다녔다가 이제 졸업했어요. 졸업하셨어요? 네. 그럼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5입니다. 25이요? 네. 아 그러시구나. 네, 앞에 성우랑 친구였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두 분이 친구분이세요? 네, 알고 있는 사이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전 동생분인 줄 알았는데 당연히 동생분일 줄 알았는데. 너무 좋다. 이런 소리 너무 좋아요. 저 사실 나이에 비해서 되게 늙어 보인다는 소리 되게 많이 그래요? 들어요. 네. 저는 당연히 동생일 거라 생각하고서 그랬는데 아 두 분 친구분이시구나. 네. 신성우 선수는 카누 선수잖아요. 두 분 네. 어떻게 언제 아시게 된 거예요? 카누랑 조정 자체가 조금 시합장도 해외 나가면 많이 겹치고 SNS 이런 걸로 알게 돼서 아시안 게임도 이번에 같이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알게 그래서 되면서 알게 되셨고 아 인친이네요. 그럼 실업팀은 어디서부터 계속 한번 알려주세요. 네, 처음에 20살 때 포항시청 갔다가 22살 때 화천구청에 갔다가 24살 때 충주시청에 갔다가 올해까지 충주시청에 있고 이제 내년부터 진주시청. 아 그럼 다 2년씩 계신 건가요? 네, 저희는 보통 거의 2년씩 계약해서 제가 원래 진득하게 붙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이게 사람 마음이 또 저기서 또 급여를 올려주면 무조건 올려서만 간 건 아닌데 한 번 낮춰서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친구들 보고 이렇게 낮춰서도 갔다가 낮춰서 갈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뭐라고 생각했길래 낮춰서 가신 거예요? 선생님의 지도력을 되게 되게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선생님이 계셨고 그다음에 그 팀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 같이 한 동기 애들이 이제 모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애들이랑 같이 모여서 가려고 많이 깎아서 갔다가 선생님의 지도력과 친한 친구들 같이 운동할 수 있으니까 같이 배를 탔던 애들이거든요 또. 사실 쉽지 않은데 그 돈보다 그래도 다른 걸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좋게 포장해 주시면 또 그렇다고 해야죠. 정말 체육을 사랑하시는 분이네 돈보다. 그 선생님이 지도력이 우수했던 그 곳이 어딘가요? 화천군청. 네. 2년마다 이렇게 다니시는 것도 그러면 같이 운동하시는 선수들이 계속 바뀌겠네요. 네, 저는 근데 거의 대표팀에서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표팀에 있던 언니들은 계속 알고 있는데 팀에 가면은 선수들이 자꾸 바뀌고 또 다행인 건 제가 주 종목이 혼자 타는 종목이라서. 아 그래요? 네. 처음에 조정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 좀 알려주세요. 초등학교 때 그 단거리 주자 대표였고 체육중학교 시험을 봤는데 운 좋게 이게 타이밍에 맞게 딱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입학시험 통과하고 단거리를 하고 있었는데 신체 조건이 그때도 되게 좋아가지고 학생 중인 선생님이 그냥 조정부로 가라고 넣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물려가지고 지금까지. 그 선생님 그래도 보는 안목이 있으셨네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감사드린데 속아서 왔거든요. 또. 저는 속아서 왔어요? 모터 달린 밴 줄 알았는데 제가 모터가 될 줄은 몰라가지고 내가 그걸 인력으로 적게 될 줄은? 네, 전 모터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럼 처음 육상을 하셨는데 어떻게 또 2년이 이렇게 닿아서 조정 쪽으로 아예 가신 거네요? 네, 육상을 안 하더라도 사격 쪽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기회도 없이 그냥 바로 끌려가가지고
네,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선생님이 보는 안목이 탁월하셨네. 너 일단 넌 조정 가면 너 무조건 국가대표야. 네, 그런 식으로. 그쵸. 네, 국가대표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네. 그때는 당장 하루하루가 그만두고 싶은데 네. 무슨 국가대표야 이런데. 그럼 초등학교는 어디서 나오셨어요? 초등학교도 서울에서 나왔어요. 성동구. 그쪽에 다니시다가 어떻게 조정 쪽으로? 서울체육중학교 입시 이거 시험 본다는데 단거리 학교 대표로 서울시 시합 같은 걸 나갔으면 그게 서울체육고등학교 이쪽에서 했었거든요, 시합을. 그래서 한번 가본 적이 있어가지고 해보고 싶다 그랬는데 사실 집안에서 운동하는 거 되게 반대했었어요. 아 그래요? 진짜 절대 안 된다고. 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시고 아빠는 입시 시험 해봤자 네가 붙겠냐고 했는데 진짜 붙은 거죠. 결국 합격됐으니까 가긴 갔는데 또 어머니가 점 같은 거 되게 잘 믿으셔서 딸이 운동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점쟁이가 물가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절대 보내지 말라고. 이제 걔 인생에서 되게 안 좋은 물이랑 되게 안 맞는다 이렇게 해서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하필 제가 좀 조정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진짜 엄청 말리시다가 해도 되는데 그러면 넌 절대 그만두지 말라고. 엄마 마음이 이렇게 아프게 했으니까 절대 그만두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만두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쵸. 네. 한동안 부족 다니고 가지고 다녔어요. 또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또 물가에 가지 말라 그러면 또 되게 걱정되잖아요. 자식이 또 물에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맞아요. 가족이랑 수영도 못 하는데. 수영 못 하세요? 이제는 조금 할 줄 아는데 제가 23살 때까지는 수영 못했어요. 아 정말요? 네. 아 그럼 그 전에 배 타다 이 조정은 절대 안 빠지는 종목인가요? 아니 빠져요. 그러니까. 저 진짜 10몇 번 빠져왔거든요. 배만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네. 어차피 여기 호수에서 중고등학교 때 호수에서 운동하니까. 배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사고가 나서 한번 이제 조정이 떴는데 이제 제 선배 중에 한 명이 이제 조정을 하다가 이제 익사가 빠져서? 네. 네.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동안 또 조정 안 하겠다고 하다가 아, 이제는 조금 할 줄 알아요. 아 그래요? 조금 할 줄 알아요? 네. 이상한 국가대표. 그 점쟁이 말처럼 그 물가하고 안 맞아서 이제 아시안 게임 금메달. 물가랑 맞았으면은 올림픽 금메달인데. 아, 후배들한테 잘 어떻게 물가 잘 맞는 애한테 보내야죠. 그럼 국가대표 팀에 소속이 되면은 네. 훈련을 소속 팀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이런 거예요? 아, 거의 근데 대표팀은 올해까지만 해도 1월부터 8월까지 풀어주는 거 한 번도 없이 외박 없이 계속 대표팀에서만 훈련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외박도 한 번도 못 나가고. 외박도 못 나가고 그냥 네. 오로지 그냥 아시안 게임 대표팀 때문에. 안에서만 아시안 네. 게임 때문에. 네. 근데 거의 한 365일 중에 한 280일, 290일 정도는 다 대표팀에서 훈련했었어요. 아 그렇게 해서 이번 아시안 게임 때 어떤 성적을 거두셨나요? 은메달 땄습니다. 은메달. 네. 그 싱글 경기. 이번 원래 싱글로 나가기로 돼 있었는데 더블로 갑자기 아시안 게임 2달 전에 바꿔가지고요. 더블 종목으로 나갔어요. 선배 더블 종목으로. 진짜 친한 언니랑. 네. 아 두 분 나가셔서 은메달. 네. 우리나라에서 사실 비인기 종목이잖아요. 네. 또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갑자기 한순간에 또 인기 종목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아시안 게임 여태까지 조정해서 남자 금메달 네. 역사적으로 2개 따고 여자도 2개 정도 있고 두 개 정도 있으시고. 총 4개밖에 없어요. 총 4개밖에. 아시안 게임에서는 계속 그래도 금메달은 별로 없지만 지속적으로 성적을 내왔는데 아직까지도 비인기인 거 보면 한 올림픽 나가서 터트려줘야 그쵸. 네, 그제서야. 올림픽 터트려줘야. 포텐이 터지지 않을까. 근데 이게 진짜 계속 비인기다가도 누구 한 명이 포텐 터트려주면은. 네. 근데 선생님들은 자꾸 제가 어린 나이부터 약간 비시를 봤으니까 네. 너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 그걸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후배들이 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만족하고 있어요. 조정은 선수 생명이 어느 정도까지 돼요?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원래는 30살이 되게 오래 했다 이랬는데 네. 이번에 언니들이 몸 관리도 되게 잘하고 이래서 지금 31살 언니들이 제일 많은 현역 선수인데 네. 2년 계약을 더 해가지고 33까지는 하실 수 있는 거고. 네 지금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아요. 30 이상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 카누에서 신성 선수 만났을 때는 막 40대 선수도 여자 선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순자 언니라고 그분은 정말 완전 특이한 케이스인가요? 그냥 아예? 네, 진짜 아, 대단한 정말요? 거예요. 네, 여자가 몸 관리도 되게 선수촌에서 같이 대표팀이어서 생활하면서 보면 몸 관리도 되게 열심히 하고 몸도 되게 좋고요. 운동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목표 의식이 되게 강한 언니라서 좀 멋있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 듣고 네이버에서 찾아봤는데 41이시더라고요. 네. 그럼 그분을 제외하고는 보통은 다 30살까지로 보는 거예요. 네, 거의 그렇게 보통. 보고 있어요. 그럼 예지 선수는 언제까지 할 생각이세요? 저는 30 되기 전에 그만두고 싶은 바람이에요. 그래요? 네. 금메달 따고. 무슨 금메달이요? 올림픽. 올림픽 그 후배들한테 넘겨준다고. 저는 아시안 게임도 금메달 따봤고 네. 올림픽도 2번 나가봤는데 이제 네. 내후년에 있을 도쿄도 한번 노려보아서 3번까지는 도전해보고 싶고요. 네. 와, 3번 그것도 사실 12년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는 네. 올해 너무 혹독했고 너무 네. 최악의 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다시는 나가고 싶지 않은 게임이었거든요. 어떤 그쪽 현지 조건이 시작이었나요? 아니요, 저희가 훈련을 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대표팀에서 8년 동안 몸담으면서 최악의 해라고 생각할 그래요? 정도로 너무 힘들었고. 심적으로 힘들었단 말씀이시죠? 에, 육체적으로 뭐 항상 힘들 육체적으로- 테니까. 네, 육체적으로도 힘든 거는 뭐 그냥 네. 어딜 가든 힘들 텐데 네. 마음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았고 네. 끝나고 나서 또 제가 대상포진이 찾아와가지고 아, 그래요? 네, 체전 3주 전에 막 계속 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체전에서 1등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는데 네. 운동을 못하는 몸이니까 음. 그런 거에 있어서 또 마음도 너무 아팠고. 그렇게 해서 체전에서는 또 어떤 성적을? 은메달 땄어요. 은메달. 네, 노력한 거에 비해서 되게 좋은 성적 거둬가지고. 그 와중에 대상포진. 시합 3주 전에 대상포진 걸리고. 네, 네. 노력한 거에 비해서. 그때는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제가 1등을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1등을 해야 되는데 처음으로 입원을 했는데 일주일 입원하고 퇴원하고 일주일 운동 안 하고 쉬다가 다시 운동하는데 또 포진이 올라와서 또 일주일을 쉬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난 1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혼자 막 엄청 울었어요. 밤마다 맨날 울고 나가서 운동도 못하니까 또 운동 못해서 울고 막 이러다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1등을 향해서 쫓아가는 건 똑같을 텐데 왜 나만 원해서가 아니라 쫓겨하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쫓기듯이. 네, 제가 저를 너무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하나 내려놓고 조금 즐겨보자 해서 최전 감독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감독님이 괜찮다고 마음 편하게 먹으라 해서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좋게 했는데 노력했던 것보다 좋은 성적이. 그렇게 마음 편하게 은메달로. 네. 원래는 금메달 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은메달로. 되게 당황스럽네요. 그러면은 이 선수 생활 하시면서 가장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언제였어요? 20살 초반 때는 다른 애들은 이제 고삐가 풀려가지고 막 체전 끝나면 막 술도 마시고 네. 놀러도 다니고 막 이랬는데 네. 저는 항상 체전 끝나면 바로 대표팀 소집이었고 선발전 준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놀지도 못해서 그때 너무 그만두고 싶었는데 이제는 자본주의가 체육을 하는 친구가 아닌 일반 친구들은 네. 막 수능을 향해 달려가다가 또 수능 끝나면 한번 또 이렇게 풀어지고 네. 또 이제 그다음 입사를 위해서 또 이렇게 달려가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냥 끊임없이 매년 그 짧은 주기를 두고 계속 달려왔겠네요. 근데 매년 뭐가 있으니까. 원래 일반 선수들은 이제 체전 끝나면 좀 쉬었다가 동계 들어갈 준비하고 그쵸. 동계 들어가서 몇 달 봤다가 다시 날씨 풀리고 이러면 슬슬 배 타다가 시즌 준비해서 뭐 4월에 첫 시합 있으면 뭐 2, 3월부터 준비해서 10월 달에 끝나는 그런 스케줄이면 저희는 이르면 12월 말에 전주를 가서 3월까지나 한 두세 달 중국에서 배를 타요. 따뜻한 데서. 네. 근데 그렇게 싹 따뜻하지 않더라고요. 눈 오고 그런데도 그냥 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국 와서 남들보다 추운 날에도 그냥 중국에서 타고 왔으니까 그냥 또 타고 선발전 제일 먼저 있는 거 준비하고 시즌 뛰다가 11월에 또 선발전이 있으니까 11월까지 또 시즌 끝나고 잠깐 한 2, 3주 쉬다가 12월에 동계 준비하고 다시 또 배 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바로 배 타러 가고. 그냥 한마디로 여기서 못하면 딴 데 가서라도 타는 거네요. 네, 그게 중국인데 또 너무 외진 곳이다 보니까 환경도 되게 열악해서 병원도 나가려면 그쵸. 되게 힘든 상황이고. 사실 시즌과 비시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시즌 끝나면 또 어떻게든 만들어서 그냥 계속 배를 타는 상황이네요 지금. 네, 그게 되게 심했어요. 네, 올해도 그래서 1월부터 8월까지 저희는 이번에 동계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동계 올림픽 선수들을 선수촌에서 만났는데 막 매학 나가듯이 막 사복을 입고 밥 먹고 나가는데 저희는 아시안 게임 준비하는데도 막 못 나가고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올림픽 중인 것 같다고. 당장 코앞에 있는 선수들도 있지만 그게 아닌데도 끊임없이 계속 그 생활을 해야 되니까. 네, 너무 먼 얘기잖아요. 솔직히 8개월이라고 그쵸. 하면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었죠, 많이. 반대로 그럼 제일 기뻤던 때는 역시 메달 따는 순간인가요? 아시안 게임 금메달 땄을 때는 진짜 너무 좋았고요. 그게 몇 살 때였어요? 네, 21살쯤? 네. 그때 금메달 땄는데 기회가 되게 좋았는데 그때는 또 그 기회가 좋은 만큼 무조건 1등을 해야지 이런 부담감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네. 근데 1등을 하니까 막 다 눈 녹듯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메달 딱 따니까 1등으로 딱 들어오니까 눈물이 막 나는데 그동안 막 너무 감격의 눈물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무슨 고생을 했는데 이러면서 서름에 이거 드시러 갔다 온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제 25이시잖아요. 네. 선수는 언제까지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저는 29살까지는 조정을 하고 싶은 생각인데 아까 30 전에 그만두시겠다는 게 29이지만. 네. 2년 계약인데 제가 계약을 했고 이제 후에 재계약을 한 번만 더 하고 하면 그만두면 이제 29이에요. 29 이니까. 돈은 모아야 되니까 27살 때 도쿄올림픽이 한 번 있고 그거는 목표를 삼고 있고 29살 때 아시안게임이 한 번 더 있는데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원래는 지도자에 대한 생각을 절대 코칭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대상포진 걸려서 아팠을 때 팀 애들을 이제 코칭을 한 번씩 해줬었는데 그게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요? 기회가 된다면 지도자 생활을 자리가 나자마자 바로 가서 29살 때 그만두면 바로 하고 싶어요. 그게 아직까지는 제. 그 지도자라면은 코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중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리가 있으면 어디든 가고 싶어요. 어디든. 네. 근데 너무 어린 애들은 제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그렇죠. 또 막 멘탈 또 거기 가서 또 이제 멘탈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항상 너 같은 애 만나야 된다고. 결혼하시고 자녀도 만약에 애를 낳았어요. 국가대표 쪽으로 하겠다. 운동이 뭐든 간에 국가대표를 하겠다. 그러면 어떠세요? 전 본인이 원하면 시켜줄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면은. 네. 그래도 힘든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이 더 많으신가 봐요. 일단 저는 조정을 하면서 되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은사님을 만나뵈면서 고등학교 코치님을 이제 만나고 감독님을 만나면서 되게 운동적인 면모도 아니고 인간적인 면으로서 성숙하지 못했던 저를 많이 알려주시고 키워주신 분들이 계시면서 언니들이랑도 또 제가 또래보다 더 많은 언니들이랑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대표팀에 있으면서 처음엔 10살 차이 난 언니랑도 생활하고 이러니까 그 밑에서도 배우고 선생님들도 자꾸 성숙해져야 된다 이러면서 세계관 자체를 잡아주시니까 저는 운동하면서 사람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개념도 많이 잡히고 제가 배웠던 이제 이렇게는 살아야겠고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겠다 이런 세계관도 잡혀있다 보니까 운동을 해서 사람적으로 성숙해진 게 보여서 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할 것 같아요. 올바르게 되직하게 이렇게 일단 그 운동에서 어떤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성적을 낼지 모르겠지만 일단 인간으로서 발전이 갖춰야 될 것들을 갖출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되게 제가 운동하면서 많이 갖춰지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자아자찬인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이 그 정도로 생각할 정도면 얼마나 많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전에 제가 성숙하지 못한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정말 선생님들이 진짜 막 사춘기가 이런 사춘기가 없다면서 포기하시려고 그랬어요. 너는 사람이 돼먹지 못했다면서. 제가 무슨 사고를 치고 와도 항상 제 자리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계시더라고요. 비워두고 네 자리는 여기였으니까 돌아왔냐 이러면서 감사해서 더 보답하려고 하고 제가 선생님들한테 보답하는 거는 좋은 성적으로 계속 제가 이 학교 출신이고 선생님 밑에서 배웠다는 게 자랑스럽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언니들한테도 저 언니들이랑 많이 배웠지만 언니들 이기고 막 지고 이랬잖아요. 제가 저한테 졌다는 게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자랑스러운 후배가 되는 것도 목표고 후배들 입장에서는 저 언니는 진짜 우상이다 이렇게 롤모델로 삼을 수 있게끔 좋은 선배가 되고 싶은데 그건 아직 조금 먼 것 같고요. 멀었나요? 제가 맨날 막내 생활만 하다가 이번에 언니들이 이제 다 대표팀 나갔어요. 그 팀에서도 항상 거의 막내축이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확 레벨업이 돼가지고 주장이 됐거든요. 늘 언니들 밑에서만 이제 중간 역할만 했다가 갑자기 언니들 없이 언니가 되려니까 그게 너무 무서워요. 아직 세월이 가는 것도 느껴지고. 카누는 몸에 비대칭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조정은 어때요? 저희도 비대칭이 되게 많이 와요. 저희는 종목이 카누도 종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양쪽으로 젓는 거랑 한쪽으로 젓는 게 있는데 조정도 한쪽으로 젓는 게 있어요? 네. 한쪽이면 배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선수는 이렇게 젓고 이쪽 선수는 이렇게 젓나요? 네, 그렇게 젓는. 그렇게 젓는 게 있는데 그런 종목을 타는 선수들은 더 많이 틀어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틀어지긴 많이 틀어졌는데 이게 코어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지 배를 타면은 중심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코어가 받쳐주지 않고 그냥 몸으로만 잡으려다 보니까 이제 몸이 이렇게 점점 서서히 틀어지더라고요. 뒤에 뭐 스컬 뭐 이렇게 붙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스컬이 양쪽으로 젓는. 스컬이 양쪽으로 혼자서 양쪽으로 젓는 거? 아니 그냥 양쪽으로 젓는 거를 다 스컬이라고 하고 저가 타는 혼자 타는 건 싱글 스컬, 둘이서 타는 건 더블 스컬, 네 명이서 타는 건 쿼드러플 스컬 이런 식으로. 그럼 스컬 자체는 양손을 다 쓰는 거예요? 네. 양쪽 노를 다 쓰는 거예요? 네. 그럼 스컬 말고는? 페어, 스위프 종목이라고 페어, 2명이서 타는 페어랑 4명이서 타는 포어랑 8명이서 타는 에이트랑 8명의 크루가 있고 1명의 콕스가 있어서 총 9명이서 타요.
그럼 무한도전에서 했던 건 뭐예요? 그게 에이트 종목이에요. 에이트. 네. 아 그건 한쪽 노를 담당해서 하는 거. 한쪽씩 8명 이렇게 타고 한 명이 앞에서 키잡이 해주고. 키잡이 해주고. 네. 이게 조정 선수가 되면은 본인의 주종목이든 아니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1인 2종까지 가능해서요. 팀에서 태우면 타야 되는데 1인 1종이 좋죠. 그죠. 하나만 집중적으로 하면 되니까. 네. 근데 2종을 타는 선수들이 대반이에요. 아, 어떻게 보면 뭐 적은 선수로 더 많은 성적을 낼 수 있으니까. 생각을 했으니까. 네, 선수만 죽어나는 거고. 성적은 나대 선수는 죽어가고. 뽕을 뽑는 거죠. 네, 수명은 진짜 짧아져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정의 매력에 대해서 한번. 이 조정이라는 종목이 2000m 보니까 수상 마라톤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체력이 되게 요구되는 스포츠고 2000미가 절대 짧은 게 아니잖아요. 긴 것에 비해서 되게 근소한 차이가 날 때가 많아요. 그래요? 1초도 되지 않는 0.0 몇 초의 차이로 승부가 갈리고. 네, 그럴 때가 많아요. 이번에 올림픽 때도 그랬었거든요. 리우 때도. 그게 되게 매력이고 그게 매력인 거예요? 2000미 동안 방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이 선수가 막 계속 거의 비슷하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막 뭐 초반에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초반에 1등 선수랑 6초 차이가 났어요. 되게 많이 나는 차이인데 마지막엔 제가 이겼단 말이에요. 후반 전미에. 아 정말요? 네, 그런 경우가 저는 되게 많았어요. 그 6초 차이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아 장거리니까? 네, 언제 뒤바뀔지 모르고 언제 체력이 소진될지 모르는 거니까 상대 선수가 또. 저는 그리고 또 후반부가 강한 선수여서 초반에 1000미 때 1등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계속 적게 나면 한 1, 2초 정도 나는데 많이 나면 6, 7초까지 벌어졌다가 후반부에 다 잡아가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제가 시합을 쪘을 때 이제 초반에 누가 봐도 저는 2등인데 아직 예지는 끝까지 가봐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꼴이 나고 보면 제가 이겨있고 방심을 못하는 게 되게 매력이에요. 아 이런 경기 올림픽에서 금메달 한번 봐야 되는데. 그거 후배가 어떻게 누굴 키워볼게요 제가. 지금도 어디선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조정을 계속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 위해서 하고 싶은 조언. 그게 진짜 요즘 드는 생각인데 남들이 하는 거는 충고를 받아들이되 그게 자기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충고를 받아들일 때 그걸 내 기준으로 삼지 마라. 네,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했고 심리센터도 다닐 정도로 막 엄청난 압박이 있고 막 부담감도 있어서 너무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게 주관이 되다 보면은 제가 저 자신을 자꾸 벼랑 끝으로 내몰게 되는 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깨닫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걸렸고 아무도 그걸 말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말은 안 좋은 말일 수도 있고 좋은 말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걸러서 듣고 충고 같으면 받아들일 때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운동을 할 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진짜 이럴 땐 그만두고 싶었어요. 이럴 때 참 좋았어.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갖다 모아놓은 건데 또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시합을 하는 건데 이런 데서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냥 일반인 멘탈로는 사실 힘들잖아요. 하루 종일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도 내가 정말 이걸 하려고 태어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 거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 이렇게 충고 이런 것들이 진짜 어쩌면 되게 독이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이미 선수들 다 본인을 극한으로 이미 몰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충분히 극한인데 난 극한에 내몰려서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더 극한으로 내모는 사람들 더 강하게 커라 이런 마음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사람이 받아들이기에 따른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얼매이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되게 주변 시선을 많이 신경 썼던 것처럼 힘들 걸 아니까. 되게 좋은 말씀이네요. 혹시 무한도전 이후로 바뀐 것도 있었어요, 진짜로?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조정하면 무슨 운동이야? 아직도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무한도전에서 봤었다면서 되게 힘들어 보인다고 멋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 오늘 안 봐서 또 이제 영원히 못 볼 뻔했잖아요. 서울 또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어디서 뵐 수 있나요? TV에서 뵐 수 있나요? TV에서요? TV에서 이제 TV요? 다음 도쿄 때나 볼 수 있는 건가요? 도쿄 때 저희 방송해 주시면 감사한데 이번 아시안 게임도 안 해주셨더라고요. 단일팀만 탔지 저희 원맨 멤버들은 안 타고. 그렇죠. 이게 단일 팀이니까 또 방송으로 찍어준 거죠. 네. 그냥 원래 비인기 종목이니까 이제 서러움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늘 그랬으니까. 네, 뭐. 그랬으니까.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TV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